모진 바깥 날씨와 달리 산장에는 후끈했다. 따뜻한 된장국이 나오는 조식을 챙겨 먹고 출발할 준비를 했다. 산장의 공기가 너무 좋아서 늦장을 부렸다. 안 그래도 이 산 중에 가장 느린 둘이면서 제일 늦게 출발하다니 정말 욕심을 부린 거지. 영화 남극의 셰프는 일본 영화 중 그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다. 보고 또 보고 반복해 보다 보니 대사까지 외울 정도로 애정했던 영화. 이 영화의 묘미는 따뜻한 음식과 함께하는 아늑한 남극기지의 일상을 보는 것이다. 남극이라는 거친 바깥 세상 덕분에 그들의 일상이 오히려 더 안락하게 느껴진다. 후끈한 난방에 떡진 머리,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음식. 외딴 곳에서 외로움도 느끼지만 서로 부대끼며 보내는 동료들과의 오붓한 시간. 하룻밤 보는 산장에서 그 영화와 같은 심상을 느꼈다. 이곳이 남극이 아니라는 점만 빼고 다른 모든 것들이 닮아 있었다. 멋있다. 어젯밤 우리가 저녁으로 컵라면을 먹는 동안 산장 사람들이 타코야끼를 만들어 먹으며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참 보기 좋았다. 그는 그 모습을 보고 산장에서 일해보고 싶다고 했다. 머리에 두건을 두르고 막내 직원으로 일하는 그의 모습을 상상해보니 퍽 어울릴 것도 같았다. 이렇게 도는 걸로. 비는 그쳤어도 흙과 숲은 모두 젖어 있었다. 팔과 종아리를 스치는 이파리들이 물방울을 그렸다. 그렇지만 덕분에 공기는 개운했다. 코평수가 10배는 넓어진 느낌이었다. 가슴 깊이 숨을 들이쉬고 뱉으면 날숨과 함께 내 몸에 남은 나쁜 것들이 죄 달아났다. 육신은 고단해도 정신은 더 맑아졌다. 눈도 개운해지고 귀도 밝아지고 후각도 짙어졌다. 산을 딛는 걸음마다 온 정신이 집중했다. 꼴찌로 출발한 탓인지 길에 사람이 없어 적막했다. 그는 곰이 나올까 무섭다며 가방에 달아뒀던 종을 떼서 트레킹폴에 달았다. 내가 그 모습이 박수무당 같다며 웃었다. 우리 둘은 서로 의지하며 걸었다. 말도 안 되는 풍경을 볼 때마다 손가락 끝으로 가리키며 그도 이쪽을 보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안심이 되는 나였다. 바위 밑에 숨어있던 작은 꽃도, 우리를 피해 달아나는 귀여운 벌레도, 고개를 넘을 때마다 달라지는 풍경도 모두 그가 놓치지 않았는지 불안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며 이것 보라고 야단을 떨었다. 다리가 걷느라 바쁜 동안 내 손은 이것저것 짚어내느라 바빴다. 혼자 왔다면 내 손가락은 얼마나 심심했을까? 둘이라서 참 다행이다.
고통스러울 정도로 힘들었던 너덜길은 어제를 끝으로 모두 걸어낸 것일까? 걷기 좋은 능선이 계속 이어졌다. 가장 높은 산의 척추에 올라탄 듯 동서와 남북으로 두갈푸스 산군이 발밑에 깔렸다. 밤을 새워도 다 헤아릴 수 없을 봉우리들이 구름을 뚫고 고개를 내밀었다. 얼굴에 웃음이 멎을 줄을 몰랐다. 기분이 계속 좋은데 어떡해. 실실 웃음이 새어나왔다. 이 풍경이 말이 되나? 이번 정주 구간의 주인공인 야쿠시다케를 향해 걷다 보면 그 북쪽 고개인 키타 야쿠시다케를 먼저 지나게 된다. 이 봉우리를 넘고부터 길은 다시 가팔라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경사가 내 정수리 방향으로 솟은 게 아니라 좌우로 뻗어 있었다. 발 아래 이어진 칼능선을 걷다 보니 산의 이쪽과 저쪽 꼭지점을 이어 만든
평행봉 위를 걷는 느낌이었다. 우리는 아직 설악의 공룡능선은 가보지 못했지만 이곳을 걸으며 깨달았다. 정말 이름을 잘 지었구나. 뾰족하게 솟은 산의 척추는 말 그대로 공룡의 등을 닮아 있었다. 우리는 마치 인류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거대한 생명의 척추를 걷는 기분이었다. 우리는 야쿠시다케에 도착했다. 야쿠시다케는 우리가 이번 산행에서 넘은 고개 중 가장 높은 산봉우리다. 일본 100대 명산이며 특히 외따로 우뚝하니 솟아오른 모습이 능선을 타는 내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야쿠시다케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걷는다 하더라도 아, 저 꼭대기가 이곳의 주인공이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 절로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거대한 규모를 하고 있다. 근처 산장에서 밤을 보낸 후 야쿠시다케만 오르고 돌아가는 여행객들이 많았다. 날카로웠던 산의 북쪽면과는 달리 고개 너머 반대편은 주먹만한 돌멩이만 잔뜩 깔린 매끈한 사면이었다. 나무 한 그루 없이 휑하게 이어진 길 위에 야쿠시다케를 보러 온 사람들이 드문드문 길을 따라 올라오고 있었다. 비가 내릴 듯 말 듯 아슬아슬한 날씨가 이어졌다. 금세 비를 쏟아낼 듯 하늘이 묵직해 보였다. 오늘 밤에도 산장에 묵어야 할지, 좀 더 걸어 캠핑장까지 가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이곳까지 내려왔다. 아무거나? 이거 원한대요? 내일은 하산을 해야 하는데 이게 계산이 좀. 오늘 밤도 산장에서 묵는다면 텐트를 무겁게 지고 온 수고가 영 아까워서였다. 일단 산장에서 밥을 먹으며 생각해보려 했는데 밥을 준비하자마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결국 산장을 결제했다. 야속한 하늘은 우리가 산장에 짐을 풀고 내려오자 거짓말같이 개었다.
내심 캠핑을 하고 싶었던 우리는 조금 허무해졌다. 하지만 이날 생애 최고의 노을을 만났다. 아무리 휴대폰을 들고 찍고 또 찍어보아도 카메라에 담기지 않았다. 비가 말끔히 청소해놓은 투명한 공기에 노을이 잉크처럼 번졌다. 식당에서 쉬던 사람들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창가로가 기웃대는 모습이 귀여웠다. 노을에 넋을 잃은 이들의 뒤통수가 모두 어린아이처럼 순수해 보였다. 나의 발 아래로 지는 태양이 온 하늘을 세상 가장 아름다운 색으로 칠했다. 좌에서 우로 끝간데 없이 색은 번져갔다. 노을은 매일 저녁 쉽게 볼 수 있다 보니 새벽부터 준비해야 하는 일출에 비해 만만하게 생각되곤 하지만 이 노을만큼은 감히 그럴 수 없었다. 이름 모를 그 색을 눈에 담고 또 담아도 부족했다. 좋지. 그냥 앉아서 해야지. 우리는 결국 계획했던 구간을 모두 걸어낼 순 없었다. 버스를 이용해 도야마로 가기 위해 오리다테 등산로 입구로 하산하기로 했다.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의 소설 노르웨이 숲에서 주인공의 룸메이트 돌격대가 매일 아침 하던 라디오 체조. 국민 체조 같은 거겠거니 하고 막연히 상상하며 넘겼었다. 화산길에 어느 산장 옆을 지나다 그 체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이 산장은 아침마다 산장지기를 따라 모두가 라디오 체조를 하며 하루를 시작하나 보다.
작은 카세트에선 체조구령이 흘러나왔다. 지나가던 우리도 가방을 내려두고 잠시 따라해 보았다. 산장마다 고유한 문화가 있다. 이들은 내가 집으로 돌아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한 후에도 매일매일 이곳에서 라디오 체조를 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지? 내가 사는 세상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동화처럼 느껴졌다. 산이 좋아지기 전엔 일본에 이렇게 거대한 산맥이 있는지도 몰랐고, 종주를 해보기 전엔 등산을 하며 몇 날 며칠을 보낼 수 있다는 것도 몰랐다. 아는 게 많아질수록 삶의 해상도가 선명해진다고 했던가. 부리는 재주가 많아질수록 세상은 더 넓어지더라. 걸어서 세상을 다 돌아보면 온 세상을 다 가본 게 될까? 세상은 지구의 몇 배일까? 갔던 곳을 반복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매번 다른 곳이 가고 싶은데 왜 같은 곳에만 여행을 가는 걸까? 그런 사람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런데 세상은 지구의 크기가 아니었다. 계절마다 다르고 산과 바다, 들과 계곡 모두 다르다. 때때로도 다르고 매 해마다 다르다.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아 여러 번 여행을 왔던 우리지만 일본의 산은 전혀 몰랐다. 등산에 취미를 붙이기 전에는 도쿄와 서울이 닮은 것처럼 일본의 산과 우리나라 산도 비슷하겠거니 생각했다. 아주 틀린 생각이었다. 질리도록 구경하려면 북알프스만 해도 몇 번을 다시 와야 하는 건지 계산이 서질 않았다. 더군다나 일본의 바다도 아직 못 가봤는데 일본의 바다는 어떤 모습일지 알 수가 없었다. 나름 일본 여행 좀 가봤다고 자신했던 게 바보같이 느껴졌다. 사는 동안 우리는 이 세상을 얼마나 구경할 수 있을까? 세상 구석구석 가능한 한 많이 놀아보고 싶다.